지난 6월 23일입니다. 뉴스타파와 세 곳의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자료 일부를 받아서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감춰져 있던 검찰의 예산 성역, 그 뒤에 어떤 진실이 있었는지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자료를 구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무려 그 분량만 하더라도 16,735쪽. 네.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1차로 받은 게 그런 거고요. 1차만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도 이제 받을 게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것도 주로 이제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압수수색할 때 사용하던 그 파란 박스. 네. 그 파란 박스에 담아서 들고 나오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취재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네, 벌써 이제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2017년도 3월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저희 이제 뉴스타파와 세 개 시민단체가 모였습니다. 네.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 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모여가지고요. 대통령 탄핵만으로는 사회를 바꿀 수 없다. 이참에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자.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게 국회였어요. 그래서 국회에도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세 개의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했고요. 네. 그래서 2019년에 자료를 받았고 그래서 세금 오남용 사례들을 지적해서 약 2억 원가량의 세금을 환수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논의했던 게 그러면 또 다른 권력기관인 검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19년 가을에 이제 논의를 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당시에 이제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검찰이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공개하고 검증하는 게 검찰 개혁에 좀 도움이 되겠다, 보탬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2019년 10월에 세 가지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 자료를 좀 공개해달라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요. 거부하자마자 11월 달에 소송을 냈고 네. 그리고 3년 5개월간의 아주 지리한 법정 소송 끝에 올해 4월 달에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서 자료를 받았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6월 23일 날 1차로 16,735장의 예산 자료를 받아서 이제 검증하게 된 거죠. 여기서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취재에 따르면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도 오남용이 있어서 환수를 했다는 말씀 지금 해주신 거고. 그 특수활동비는 아니었었고요. 네. 국회 같은 경우에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라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고유하게 쓸 수 있는 네. 의정활동이나 정책 연구를 하는데 쓰는 예산인데요. 국회의원 1인당 한 4천만 원 정도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표절이다, 어떤 허투루 쓴 거 그런 게 발견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오남용 2억 원이 이제 환수 조치된 겁니다. 네, 그것도 다 세금입니다. 네, 세금이죠. 자, 그러면 검찰과 관련된 이 특수활동비, 우선 궁금한 게 어디에 사용되는 돈입니까? 네, 보통 검찰 내부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오리발이라 그래요. 이제 왜 오리발이냐면 이게 잘못 쓰다 걸려도 증빙 자료나 이런 어떤 입증 자료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딱 잡아떼면 그만이다. 이런 이제 뜻으로 은어로 이제 오리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특수활동비 자체는 현금으로도 쓸 수 있고 증빙 방법도 수령증 한 장이면 되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사용 용도는 사실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이나 혹은 정보 활동, 실제로 특수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 직접 쓰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면 기밀 수사 활동이나 정보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썼다면 예산 오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사들이 회식비로 썼다거나 혹은 뭐 경력금으로 썼다거나 혹은 포상금으로 줬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오로지 그렇죠. 기밀 수사에만 쓰도록 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기밀 수사에만 쓴다고 하니까 그게 알려지기가 쉽지 않고,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도덕적인 해이에 따라서 오남용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데, 이 자료를 먼저 엄청난 분량 자료입니다. 받았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 가지 예산 중에서 특활비였죠. 왜냐하면 특활비가 지금까지 수사 기밀 수사라는 이유로 그 네 글자만으로 수십 년 동안 감춰져 있었거든요.
국회에도 보지 못했던 자료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서 검찰이 공개해야 될 기간이 2017년 1월부터 19년 9월까지 2년 9개월치 예산 자료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기간에 자료가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 또 빠짐없이 받는 건지 당시 수령 당시에 이제 검수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네. 빠진 것도 있었다면서요? 예, 저희가 좀 황당했는데요. 그 자료를 이제 보다 보니까 대검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치 분량의 특활비 자료가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합산해 보니까 네. 특활비 예산이 약 74억 원 정도를 집행했는데요. 그러니까 74억 원의 집행 자료가 통째로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74억 원이 누가 어디서 어떤 명목으로 썼는지 알 길이 없어진 거죠. 사실은 세금 집행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건 초유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적지 않은 금액이고 방금 전에 이제 박충석 기자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 기간이라고 한다면 2017년 상반기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터진 시기와도 겹치는데 네. 검찰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기간에 특활비 자료가 없어서 제출할 게 없다 이런 입장이더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가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부하검사들하고 만찬을 하면서 돈봉투를 돌린 사건이 터진 게 5월 달이거든요. 네. 2017년 5월 달이었었고 그 돈봉투의 자금 출처가 바로 특활비였단 말인 거죠. 그 만찬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면직 처분됐고요.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왔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요. 잠깐만요. 후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시에 이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후임 중앙지검장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제 네. 임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돈봉투로 문제가 있었던 이영렬 씨가 물러나고 중앙지검장이 물러나고 네. 그리고 그 자리를 당시 윤석열 검사가 지검장으로 이제 영전을 하게 됐다는 예, 그렇죠. 말씀이죠. 승진 네. 임명된 거죠. 네. 당시에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법무부와 검찰이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합니다. 돈봉투 사건에 대한. 그러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요. 또 특활비를 깨끗하게 쓰겠다. 이런 이제 개선책도 발표합니다. 네. 이처럼 이제 검찰 특활비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 그리고 검찰로서는 굉장히 민감했던 그 시기에 공교롭게도 특활비 집행 자료가 없어진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검찰 수사를 받아본 분들이라면 검찰 수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자료가 없거나 자료가 안 맞는 거거든요. 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참고인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추궁을 당하는데 네, 그렇죠. 정작 검찰의 자료는 지금 없는 자료도 있고 네. 지금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금액 총액 또 사용 내역을 정리한 장부가 맞지 않는 것도 있다. 네. 이런 건 왜 이런 겁니까? 그게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전체 특수활동비 내역 중에서 특수활동비 2년 9개월 동안에 저희가 쓴 총액을 보니까 292억 원인데요. 이 가운데에서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쓰임새의 전권을 주고 있는 이른바 검찰목 특활비 이 부분은 136억 원입니다. 네, 절반가량 되네요. 예, 절반가량 되는. 근데 이제 이 검찰총장목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일단은 지출 내역서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 특활비를 줬는지에 대한 이렇게 장부를 적는 지출 내역서가 한 장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령증 그러니까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수령자가 직접 남겨서 적는 그런 영수증이 있는데요. 네. 그 영수증이 사실은 일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합산해 보니까 무려 이제 문무일 총장 시절이었는데요.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만 최소 1억 9천만 원 정도의 영수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수증이 없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줬다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고 자칫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제기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앞서 얘기한 대로 그 지출 내역서와 영수증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무일 총장의 임기가 23개월이었거든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3개월 동안인데 그중에서 20개월치가 그게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영수증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게 발생해서 엉터리 회계가
발생했고 따라서 회계부정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검찰이 뚜렷하게 지금 해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다른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4억 원의 집행자료도 없어지고 또한 그 회계자료도 불일치하는 상황이 만약에 다른 공공기관 가령 KBS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검찰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과거 자료가 그냥 부족하다. 원래 예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 못했다라는 원칙적인 얘기만 하면서 구체적인 해명들은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죠. 박 기자님, 이 특활비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때 지금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그런 궁금증은 누구에게 질문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특활비가 이게 전문가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특활비를 받던 사람들은 실제로 집행했던 검찰 내부의 아주 고위 검사들만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소송 중에서도 대검의 공판 송무부 검사들이 와서 피고 측인 검찰 측을 대리해서 이제 진술을 하고 법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검사들 대검의 공판 송무부 검사들도 자기들은 특활비 자료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시 되고 관련해서 따져 물어야 될 게 있더라도 답할 사람조차 제대로 없는 것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그 자료가 없어졌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는 조직적인 이제 무단폐기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뿐만 아니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 동부지검, 서부지검, 서울고등검찰청 등에서도 비슷한 시기인 2017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집단적으로 없어졌단 말이죠. 게다가 이 시기에 적법한 폐기 기록을 했느냐라는 심의 결과를 봤더니 적법한 폐기 기록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무단 폐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자, 또 집행된 특활비 지급 내역을 보면은 네. 64곳에서 65곳 정도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전국의 검찰청이 한 65곳 정도 됩니다. 검찰청이. 네네. 검찰청이라고 지방검찰청이라고 이름 붙는 곳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계속 이 지역에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특활비가 배분이 되어 왔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매달 초에 되면 저희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료인데요. 그 중간에 수원 고검이 하나 생깁니다. 개청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65개 검찰청인데 이 65개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에 따박따박 매달 초가 되면 일정한 비율로 금액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인원수라든지 뭐 그렇죠. 그 검찰청의 검찰 배치표에 따라서 네. 일정하게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많았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일정한 비율로 해서 내려간 게 2년 9개월 동안 한 80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과연 긴급한 수사, 기밀 수사가 전국 지방검찰청에 일률적으로 발생한 거냐. 이런 게 그냥 나눠먹기로 정기적으로 나눠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규모나 비율에 따른 n분의 1 정도의 개념일 그렇죠.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뭐 받아가는 사람이야 누가 받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은 네. 그 지방 검찰청의 장이 네. 장의 관할하에 어떤 식으로든 사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65개 지방검찰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정기 지급분이 지검장이 받아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이제 검증은 이후에 저희가 지금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기 지급분 65개 지방검찰청에 내려간 정기 지급분 외에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의문의 15명이다라는 표현을 좀 그게 썼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뭐냐면 저희는 이제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검사들 네. 혹은 특정 부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15명에서 많게는 22명 보통은 15명에서 17명 사이가 따박따박 매달 고정적으로 평균 2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받아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수령자가 이제 개인적으로 받아간 거죠. 다만 그게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특정 부서에 있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받은 돈이
월 평균 2억씩 해서 총 45억 4천만 원 정도가 받아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명목으로 받아갔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규명해야 될 사안이에요. 네. 오늘 이따가 인터뷰 막바지에 검찰의 입장은 뭔지도 한번 취재되신 내용을 들어볼 텐데. 네.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검사 시절에 관련 내용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 자료를 받은 기간이 2017년 1월, 2017년 1월이니까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기 전부터 네. 2019년 9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난 이후 기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서울중앙지검장 또 일부 검찰총장 재임 시기와 맞물리는데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관련된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 이건 뭐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공개 기간 동안이었고요. 네. 주로 대검찰청에서의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이제 검증하다 보니까 당시에 검찰총장이 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수남, 문무일, 윤석열 이렇게 세 분이었는데요. 김수남 총장은 좀 짧은 기간이었죠. 김수남 총장 짧은 데다가 1월부터 4월까지인데 5월까지인데 그 기간에 공교롭게도 대검의 자료가 없잖아요.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김수남 총장은 아예 검증이 불가했고요. 예. 또한 윤석열 총장은 그 2017년 8월부터 9월 두 달치밖에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검증을 좀 불충분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19년 10월부터의 자료는 곧 자료를 이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는지는 곧 검증 결과를 저희가 발표할 거고요. 네. 다만 온전하게 기간이 남아 있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의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씨에 대한 검증에 이제 집중을 했던 거죠. 다만 윤석열 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서의 저희가 특활비는 아니었었고요. 업무 추진비 검증을 일부 했습니다. 또 다른 네. 저희가 특활비 외에 이제 업무 추진비도 받았는데요. 그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업무 추진비로 모두 310건의 영수증을 썼고요. 네. 1억 4천만 원 정도를 썼는데요. 이 중에서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성남에 있는 식당에서 부하 검사들을 데리고 업무 추진비를 썼는데 이렇게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쓸 경우에는 이게 왜 거기서 써야 되는지에는 사유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정부에 있는 업무 추진비 집행 지침에 따르면. 그런데 6번 정도를 가셨는데 그거에 대한 사유서나 품위서를 한 장도 쓰지 않아서 업무 추진비 집행 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요. 또 다른 거는 50만 원 이상의 97만 원을 실제로 업무 추진비를 썼는데 그거를 각각 47만 원, 48만 원 두 번에 쪼개서 했어요. 이른바 이제 쪼개기 결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참석자의 이름과 성명 그다음에 그 부서 이런 걸 쓰도록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업무 추진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많이 이제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는데 뭐 영수 처리하는 일종의 편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두 번에 나눠서 분할 결제하는 쪼개기 결제하는 게 발견됐다. 이 정도가 확인됐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본격적인 이제 특활비 검증은 앞으로 자료가 받는 8월쯤에 이제 검증 결과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본격적인 확인 자료는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자, 검찰총장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문무일 총장으로 말씀 주셨는데 네, 특수활동비는 주로 이중장부 형태로 관리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밝혀진 내용 중에 하나는 검찰총장 몫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총장이 모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검찰총장 몫의 특수활동비가 특정 계좌로 옮겨져서 비서실 또는 집무실 내에 따로 보관되고 있었다. 그리고 총장이 원할 때마다 이 특정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총장목 특수활동비 계좌는 2개의 장부로 관리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총장목 특수활동비를 총괄하는 지출 내역 기록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요.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작성하는 겁니다. 예. 비서실에서 별도로 관리 작성하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이런 장부가 2개가 발견된 겁니다. 왜 이렇게 이중 장부로 관리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규명해야 될 일단 사안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용처가 달랐다 이렇게도 봐도 될까요? 그렇죠. 용처라기보다는 이게 현금화 과정에서 미리 보관해서 쓰고 있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검에서의 일정한 운영 지원과라든지 이렇게 재계 회무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과는 별도로 비서실이나 부속실에서 독자적으로 쓰기 위해서 별도의 장부를 만든 게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은 드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왜 이중장부를, 사실은 이중장부라는 거는 뭐 이게 이제 비자금 조성용으로 흔히 예전에 이제 재벌그룹 회장실에서 만든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좀 불투명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좀 해명이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제 자료 확인하시는 과정 중에서도 상당히 어떤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그걸 어디 물어본다고 해서 검찰 쪽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도 안 하고 납득 가능한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도 없는데 일각에서는 또 뭐 검찰 입장에서도 있겠습니다. 이런 특활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시민사회 일각에서 이제 따져 묻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정치 공세 아니냐, 이런 검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거야말로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오해입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2019년 11월에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행정수속을 시작했잖아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공개 기간을 한 3년 정도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개 기간을 5년이나 10년으로 잡다 보면 재판이 한없이 길어지고요. 또한 또 미래의 기간을 공개해달라고 재판 입장에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하다 보니까 9월까지만 이제 해달라고 했던 거고요. 그 기간에 공교롭게도 윤석열 지검장의 기간이 겹치고 뭐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겹치긴 거지, 특정인을 저희가 공격하기 위해서 뭐 이게 행정소송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을 겨냥한 정보 공개 요청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윤석열 지검장이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기였으니까요. 공교롭게도 당시 행정소송의 피고인이었던, 왜냐하면 저희가 피고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었거든요. 네. 그 사실상 피고인이었던 윤석열 지검장이 공교롭게도 2년 후에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 사안이 좀 커졌을 뿐이지 애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던 건 절대 아니다. 다만 검찰 예산이 투명하게 쓰여져야 되고 이 부분이 최초로 좀 공개받아서 검증받는 게 중요하다. 그게 검찰을 민주화시키는데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데서 출발했고, 네. 또 하나는 예산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예산의 오남용이라는 건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을 해 나가고 계시는 건데. 네. 자, 일단은 2019년 9월까지의 자료를 받아냈고 그 네. 이후의 자료도 이제 곧 받아내실 예정인데. 네. 정보 공개가 일부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강조를 해 주시는지, 또 하나 앞으로도 관련해서 뭔가 좀 더 보완이 될 필요가 있고 공개돼야 될 또 다른 성역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 주시죠. 좀 아무리 강한 권력기관이라도 그 활동 예산을 공개해서 주권자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이 이번에 좀 확인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희가 약간의 퍼포먼스로 파란색 압수수색 박스를 이제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을 때 선보였던 거고요. 그거는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저희가 임의로 제작했던 겁니다. 아, 직접 제작을 하셨다고요? 예, 제작을 했습니다. 몇 개 얻을 수는 없죠. 예. 네. 직접 검찰로부터 얻지 못했었고요. 네. 그래서 수십 년간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검찰의 어떤 예산 자료, 특히 특활비가 사실은 자의적이고 또 엉망진창이고 엉터리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네. 또한 무단 폐기 등 같이 범죄와 같은 행위도 벌어졌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찰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하나의 계기가 좀 만들어졌다라고, 단초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특별한 권력기관인 검찰을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좀 계기가 되는 게 아니냐.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고 드러나고 있는 특활비 문제를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게 쌈짓돈처럼 고위 검사들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실태.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세금을 내고 있는 주권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고치지 않으면 검찰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마저 들거든요. 왜냐하면 세금 수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세금 수사를 과연 제대로 하겠는가. 이런 부분에서라도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특활비 문제는 이번에 발본색원을 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역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많죠. 왜냐하면 특활비 쓰는 데는 이제 아까 국회도 특활비를 쓴다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대통령실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세청 감사원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계속 하나하나 이제 검증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분간은 좀 검찰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5개 지방검찰청이 정기 배분된 그 80억을 어떻게 썼는지 검증하려면 그것도 해야 되고요. 네. 또 2019년 10월 이후에도 또 해야 돼서 당분간은 좀 검찰이 집중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8월 중에도 2차 검증 결과를 보도할 텐데요. 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용돈 쓰기도 쉽지가 않은데 네. 자, 이분의 이름과 이분의 활동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